오늘은 얼굴이 좀 하얗게 나오고 있네요. 저희 여기 식탁 있는데 조명이 주황색이어가지고 저번에 이걸 켜고 촬영을 했었는데 얼굴이 엄청 주황주황하더라고요. 주황주황해서 오늘은 주황색 조명을 끄고 노트북에 모니터 조명까지 활용을 해봤습니다. 따로 조명 같은 거 없어도 노트북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화면 밝기를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어두워지죠? 그리고 모니터 화면 밝기를 밝게 하면 저도 약간의 조명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젤로다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 영상 보시고 젤로다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찍는 영상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부작용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여기 모니터를 봐야 할지 여기 카메라 렌즈를 봐야 할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화면 보는 게 편해서 여기 화면을 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우선 저는 3중 음성 유방암 3기말 환자입니다. 왼쪽 유방에서 원바람이 시작되었고 겨드랑이로 림프 전이가 되었고 여기 쇄골 림프 전이 되었고 가슴 앞쪽 내유 림프까지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치료는 ACT 조합으로 8번 선항암하고 수술 후 안정관에 되지 않아서 토모방사선 치료하고 후항암 젤로다 8번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젤로다 부작용에 대한 건데 우선 젤로다는 키와 몸무게에 비례해서 복용량을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키랑 몸무게에 비례해서 최대치의 용량을 복용해서 저는 첫 시작은 4,600mg으로 젤로다 항암을 시작했어요. 1차, 2차 약을 복용하고 2차 항암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와서 용량을 줄여서 3,600mg으로 3차, 4차, 5차 진행했고 그리고 5차에 또 심하게 부작용이 와서 6차, 7차, 8차는 2,600mg으로 복용하고 항암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젤로다도 약간 패턴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8번을 진행하고 보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량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심하면 조금 줄여주시고 또 유지를 했다가 다시 부작용이 심해지면 또 줄여주시고 유지를 했다가 항암이 끝나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근데 이게 예방적 젤로다 항암 하시는 분들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는 수술 후에도 안정관해가 되지 않았고 방사선 전 검사 PET에서도 암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 이렇게 PET 보니까 빨갛게 암이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후항암을 제가 좀 세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예방적 젤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적정량의 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유지를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수술 후 암이 계속 보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최대치 용량으로 시작을 했다가 부작용 심해지면 줄였다가 유지했다가 또 부작용 심하면 다시 줄여가지고 이렇게 젤로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젤로다 2차랑 젤로다 5차 때 부작용이 가장 심했고요. 그리고 저 담당 혈전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통 젤로다 4차, 5차 때 한 번은 심하게 부작용을 겪고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젤로다 4, 5차에 한 번은 심하게 부작용이 온다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차 때 심하게 부작용 겪고 또 8차에 심하게 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6차, 7차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8차 때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한 번 더 젤로다 했으면 9차 때 심하게 또 부작용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히 8차에 끝났습니다. 부작용이 좀 시작돼서 아프다 싶을 때 끝났어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젤로다 하면 제일 유명한 부작용이 있죠. 손발 수족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손발 수족 증후군은 젤로다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젤로다 항암하신다 그러면 거의 99%의 환우분들이 다 경험하고 끝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발 증후군 부작용의 강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바에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일 심했어요. 진행 상태를 이렇게 쭉 말씀드려보자면 첫 증상은 손이랑 발이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열감이 확 올라오고 두드러기가 나면서 간지럽기 시작해요. 그리고 붓기가 시작되면서 쓰라리고 애리면서 손과 발에 화상 입은 것처럼 엄청 아프더라고요. 부작용이 심할 때는 피부에 뭐가 살짝만 닿아도 엄청 아플 정도로 심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알 수 없는 점들이 막 이곳저곳 많이 생기고 건조해서 잔주름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제일 신기한 거는 지문, 손가락에 지문이 사라지고 손가락 마디, 선 같은 것도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첫 번째 마디쯤은 평평하게 주름이 몇 개 사라져요. 그리고 선항암으로 티항암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티항암 할 때도 손끝이 저리고 손톱이 아파서 막 단추도 못 잠그고 그러잖아요. 젤로다도 마찬가지예요. 젤로다는 이렇게 한 2마디 반 정도? 티항암보다 좀 더 이렇게 넓은 부위가 저리고 이렇게 아프고 또 껍질까지 벗겨지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티항암 때는 바지도 입고 양말도 좀 잘 신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젤로다는 이렇게 바지 올리는 손 자체가 너무 아프고 신발 이렇게 운동화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신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못 신어서 구두 주걱으로 저는 신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티항암 저림 증상보다 한 10배 정도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손과 발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서 많이 우울해지지만 그래도 또 감사한 게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손과 발을 너무 편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 6개월을 6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을 못하다가 요즘 조금 사용을 하니까 정말 손과 발 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젤로다 부작용을 하지 않았다면 손발의 감사함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발 껍질 벗겨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손발 껍질은 젤로다 2차 때부터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차부터 완전히 본격적으로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조금 많이 징그러울 정도로 벗겨지고 온 집안에 이 손이랑 발 껍질이 굴러다닐 정도로 벗겨집니다. 처음 선항암 할 때 머리 빠져가지고 밀었는데 그 짧은 머리카락이 이곳저곳에 박혀서 그때도 돌돌이 돌돌이? 이걸 뭐라 그러지? 저는 돌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찍찍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돌돌이라고 부릅니다. 돌돌이로 밀고 다녔는데 젤로다 항암도 껍질이 많이 벗겨지니까 계속 집안 이곳저곳 돌돌이로 밀면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증상으로는 칼로 손을 베인 것처럼 살이 갈라지면서 속살이 보이는데 이게 또 엄청 아파요. 속살 보이는 것도 징그럽지만 통증도 심해서 손을 피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부 표면에 물집 같은 고름들이 차서 올라오는데 이것도 좀 많이 아프긴 한데 고름 터지고 나면 그나마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때 이제 소독을 좀 잘 해주시고 약을 잘 발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카톡이 왔네요. 남편한테. 제가 아까 젤로다 2차, 5차 때 저는 가장 부작용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우선 손발이 너무 쓰리고 애려서 원래 젤로다 건조해져서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막 타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찬물에 대고 있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좀 부작용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니지도 아예 못했고 심지어 잘 때 발 뒤꿈치가 침대에 매트리스에 닿으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종아리에 베개 껴가지고 발도 이렇게 들어놓고 잠을 잘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고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샤워하러 갈 엄두도 아예 안 나더라고요. 샤워할 때 서서 하거나 혹은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씻겨주겠다 의자에만 앉아 있어라 그러셨는데도 의자에 앉으려면 또 발을 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너무 아파서 씻을 엄두도 못하고 5차 때는 거의 소파랑 한 몸이 돼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잘 견디고 회복하는 시간 갖고 나면 그래도 또 살만해집니다. 금세.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게 손톱 발톱이에요. 중간중간에도 손톱 발톱이 계속 아프긴 한데 5차 극심한 부작용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예 손발톱이 하얀색 선이 이렇게 가면서 약간 패여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들리면서 찢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젤로다가 끝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저는 다시 젤로다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젤로다는. 그리고 현재는 약 복용 안 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일주일하고 3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하고 3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부작용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여기 검지손가락이 좀 찢어져가지고 아파서 좀 나오면 세 번째 손가락이 또 찢어져서 아파서 좀 나오면 네 번째 손가락이 또 찢어지고 계속 부작용이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작용 최강이었을 때, 제일 심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통증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살만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젤로다 할 때 손발 수족 증후군 때문에 신발도 막 크게 신으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40에서 245 정도 신는데 이번엔 250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이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큰 신발도 소용없어요. 신발 신는 것 자체가 발이 너무 아파서 으으윽 하면서 신발을 신고 손은 아예 끼지도 못해서 신발 그 구두 주걱 들고 다니고 나중에는 그래서 아예 큰 슬리퍼, 평평한 슬리퍼로 해가지고 큰 슬리퍼를 그냥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큰 운동화보다 발에 접촉면이 없는 저는 큰 슬리퍼가 더 나았어요. 두 번째 부작용으로 몸 건조증이랑 두드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손과 발도 건조해지면서 수족증후군이 오지만 온몸도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조해지면 몸이 막 가렵잖아요. 그래서 가려서 긁다 보면 두드러기가 또 올라오고 또 특히 두피 쪽이 너무 건조해서 엄청 가려워서 긁는 것도 많이 했거든요. 몸 위에서 수분 크림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머리도 두피에 좋은 두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손가락 접힙니다. 손발 저림 증상이랑 감각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T항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T항암도 동상 걸리듯이 손이 아프면서 저려오잖아요. 젤로다 항암도 마찬가지로 동상 걸리듯이 아프면서 손이 되게 많이 저려오는데 T항암보다는 부위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동상 걸린 곳도 막 팔꿈치까지 좀 저는 팔꿈치까지 동상 걸린 느낌이 좀 있었고
절여가지고 감각이 없는 듯한 느낌은 여기 이렇게 아예 2마디 반 정도까지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약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그냥 손바닥만 살아있는 느낌? 손가락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만 하는 존재가 되었고 감각 느끼기에는 손바닥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저림이나 감각 없어지는 거는 말초 신경계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사실 손발 껍질 벗겨지는 거는 찾아보니까 보통 한 3개월쯤이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말초 신경 손상된 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간으로 회복이 된다고 해요. 저처럼 이렇게 부작용 심하신 분들 손가락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고 즐겁게 보내다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해도 어디예요 이게. 그래서 자판도 치고 동영상 편집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보내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울렁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울렁거림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항상 좀 예민하면 속이 안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부끄럽지만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연주의 날 다가오면 그래서 전날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가 속이 좀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초반에 울렁거림이 조금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 울렁거림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항암제로 바뀌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하는 약간 불안한 마음에 울렁거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젤로다 항암 12시간 텀으로 먹으라고 보통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애를 재우다 보니까 이 시간 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12시간 텀이 안 나와서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먹었는데 진짜 속이 완전 뒤집어지고 엄청 울렁거려가지고 한 초반에 며칠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텀을 최대한 잡아봤는데 최소 11시간은 간격을 둬야지 울렁거리지 않더라고요. 10시간까지 간격 두고 먹어본 적 있는데 그때도 좀 울렁거렸고요. 최소는 11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5번째로는요. 어지러움증이랑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항암약을 복용하고 약간 약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계속 중간중간 있고 두통이 초반에 엄청 심했었어요. 막 머리가 엄청 깨질 듯이 아프고 약간 어지럽기까지 하니까 사실 뇌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해서 제 블로그 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젤로다 1차 하고 두통이랑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응급실 들어가서 뇌 MRI 찍고 아무 이상 없다는 소견 받고 퇴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그럴 정도로 초반에는 두통이 좀 저는 강하게 왔습니다. 6번째는요. 설사랑 복통이랑 혈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설사도 보니까 젤로다 항암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더라고요. 젤로다 항암하시고 설사하신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배제되지 않고 저도 약 복용하면 설사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젤로다 약을 복용하면 AC 항암 때처럼 점막이 이곳저곳 약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뱃속 점막도 좀 약해지는지 설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복통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 잠 잘 못 자고 피곤하고 무리해서 움직이면 여기 배가 약간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어요. 배가 부풀어 올랐다가 좀 잘 쉬고 잘 자면 좀 가라앉고 복통도 사라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게 젤로다 항암하면 확실히 무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작용인데 제가 5차 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답답하고 이래서 탄산을 좀 많이 마셨어요. 그 탄산이 근데 원래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속에도 너무 자극이 강하게 됐는지 5차 때 혈변을 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혈전과 선생님이 대장 내시경도 조금 생각하실 정도로 혈변이 나왔는데 다행히 탄산 안 먹고 또 부작용 지나가니까 그 뒤로는 혈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막이 다 약해져서 입안에도 점막이 엄청 약해져요. 근데 다행인 거는 구내염이 올 정도는 아닌데 약간 식도염 오고 입안이 약해지다 보니까 매운 거를 진짜 일절 못 먹어요. 조금 맵다 싶으면 이게 거의 청양고추 먹은 느낌? 엄청 매워가지고 물이랑 우유 막 마시게 되고 혓바닥도 약간 기능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신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냉장고에 신김치를 매우니까 헹궈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신맛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는 신김치를 씻어서 좀 잘 먹었어요. 젤로다 항암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8번째는 소화가 안 되고 숨 쉬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소화 기능은 항상 항암할 때마다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데 가슴 답답한 게 가끔 막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래야 되나? 숨이 제가 이러고 쉬는데 숨이 안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막 이러고 갑자기 막 몰아쉴 때도 있을 정도로 숨이 되게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의료진분들께 했는데 의료진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게 없는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좀 가슴이 많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블로그 이웃분 중에 꾸누나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꾸누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도 이렇게 가슴 숨 안 쉬어지듯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암 환자들끼리만 느끼는 그런 증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방사선 때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무기력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특히나 또 주부이다 보니까 집안 이곳저곳에 막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마음은 이미 막 다 치우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데 몸이 절대 안 움직여요. 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인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증이 엄청 납니다. 이게 절대 환자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정말 몸이 제 마음처럼 안 됩니다. 10번째는요. 점이 정말 이곳저곳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곳에 점이 10분 곳까지 점이 다 올라옵니다. 이것도 젤로다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손가락 여기 옆에, 발가락 발톱 아래 막 이런 곳에 이렇게 진한 점이 생기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팔다리로 완전히 퍼져서 이렇게 막 오돌토돌한 점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저 이런 데 원래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다리도 막 오돌토돌하니 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간 보기가 싫어서 좀 싫긴 한데 또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1번째는요. 엄청 많죠? 붓기예요. 젤로다 항암하는 동안에 붓기라는 완전 절친한 절친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랄까요? 붓기 빠진 제 손이랑 발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 많이 부어요. 이 붓기는 언제쯤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빠질 것 같지 않고요. 이 볼살도 붓기였으면 좋겠는데 이 볼살은 제 살인 것 같아서 슬퍼요. 붓기는 진짜 항암하는 6개월 내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째는요. 면역력으로 인한 면역력이 약해져서 피부병, 두드러기 이런 건데 아기가 스쳐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러면 빨가면서 이렇게 성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온몸에 막. 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면역력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지금 많이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수할 때도 이렇게 빡빡빡빡 문지르면 온 얼굴이 시빨개지면서 이렇게 부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눈을 함부로 못 비비겠어요. 비비는 곳이 그대로 빨개져가지고 약간 부어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짝 간지러우면 만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요. 착색입니다. 이 착색도 젤로다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근데 임상연구 간호사님이 제가 처음 젤로다 시작할 때 착색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착색은 진짜 걱정 많이 할 건 아니더라고요. 이 약 먹기 시작하면 며칠 내로 이렇게 점점점 손이 검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약이 지날수록 엄청 막 팔이랑 시커매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약 줄이거나 약 멈추면 금세 하얗게 변합니다. 14번째는요. 이빨이랑 잇몸 시림입니다. 이거는 선항암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차가운 거 먹으면 이빨 시리고 이러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지금은 그냥 계속 시려요. 차가운 거, 미지근한 거, 뜨거운 거, 뭘 먹든 뭔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이빨이랑 잇몸이 계속 시려워서 할머니 이빨 된 느낌? 시려움이 좀 있습니다. 15번째는요. 탈모예요. 젤로다는 탈모가 있다는 말을 전혀 못 들었고 의료진 분들도 머리가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웬걸 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머리는 한 30%?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한 30%가 빠져가지고 지금은 머리숱 적은 사람? 이렇게 보일 정도고 여기가 좀 그냥 사이사이가 휑해 보이는 그 정도로 머리는 빠졌고요. 근데 또 다른 부위는 아예 민둥민둥하게 다 빠진 부위도 있어요. 그래서 젤로다도 약간의 탈모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용량줄이니까 또 금세 자라고 있습니다. 16번째는요. 오한과 오심인데 젤로다 하실 때 진짜 잘 쉬고 잘 드시고 하세요. 저는 제가 자꾸 욕심이 있고 쉬지 않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계속하고 유튜브도 계속하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항암을 하면서도 쉬지 못하고 중간중간 계속 무리할 때가 있었는데 좀 무리한다 싶으면 오한이랑 오심이 오더라고요. 요즘 날도 많이 더워졌는데 막 남편이랑 시우는 덥다고 하는데 저는 막 추워서 겨울 털이불 덮고 있을 때도 가끔 있고 그랬어요. 17번째는요. 시력 저하? 약간 노안 같은 느낌? 눈이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이것도 손발 몸에 오듯이 안구 건조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눈도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뭔가 사물을 보고 있긴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느낌? 뿌연 느낌? 불편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노안을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약간 노안이 온 듯한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진료받으면서 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눈 약간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눈물약 처방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부작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작용 영상을 보시면서 절대 미리 겁먹으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작용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진짜 젤로다 항암 힘들지
않게 지나갔다는 분들도 많이 보이셔서 그런 축복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면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젤로다 항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편이더라고요. 무언가 할 때 미리 알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되게 작게 느껴지는 편이고,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크게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마음 편한 게 저는 있어서,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미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다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너무 축복받으면서 지나가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지나온 항암 기간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도 다시 다 읽어봤거든요. 정말 엄청난 시간을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또 끝나서 그냥 마냥 너무 좋고 마냥 너무 신난데, 다시 예전 글들을 되짚어 보니까 조금 마음이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암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이제 초복을 한 3일 앞두고 있는데, 영상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삼복 더위를 앞두고 있는데, 치료받으시는 모든 분들 더위 때문에 더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꼭 좋은 날이 있으리라 믿고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거운 치료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안녕.